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고 모스펫이라고 하죠. 전자 소자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회로들은 다 이 모스펫으로 구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지만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덴시티를 줄이면서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모스펫에서 어떤 비이상적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의 모스펫이 어떤 것들이 제한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에 이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책을 추가적으로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 소자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크게 3터미널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3터미널은 각각 소스, 드레인, 게이트라고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소스는 캐리어를 공급하는 곳, 드레인은 캐리어를 모으는 곳, 그리고 게이트는 캐리어 플로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N타입 모스펫과 P타입 모스펫의 그림이 있죠. N타입 모스펫의 경우에는 N 영역과 N 영역이 아니죠. 소스와 드레인 영역이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여기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 사이에 어떤 채널이 생성됐다, 안 생성됐다, 이렇게 하는 소재입니다. 이와 반해서 B타입 모스펫의 경우에는 소스와 드레인이 P타입으로 도핑이 된 소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모스펫이 4단자로 나옵니다. 마지막 한 단자는 바디라고 해서 주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조절할 때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킷 심볼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각각 드레인, 소스, 게이트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N채널 모스펫,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소자의 경우에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캐리어는 일렉트론이 되는 거고, NDS,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은 포지티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P채널 모스펫의 경우에는 채널러를 통해 흐르는 캐리어가 홀이죠. 왜냐하면 소스 드레인도 홀로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홀은 지금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VDS가 네거티브 전압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펫 동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모스펫의 동작은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압이 들어오고 수류가 있다고 하죠. 이때 어떤 스위치를 눌러주면 물이 여기서 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명 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스펫도 똑같습니다. 모스펫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캐리어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만약에 가해주면 계속 어떤 수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게이트 쪽에 전압을 조절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아까 말한 물들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모스펫은 이런 구동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입력으로 동작하는 부분, 즉 게이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스 캐패시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펫 소자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 부분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모스펫 소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드레인 전압이 어떤 경우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소스와 드레인이 일렉트론을 제공하는 N타입 세미컨덕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색칠된 영역들이 보이죠. 자,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일까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일까요? 자, 이 영역은 디플리션 영역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떼놓고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P고 N,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어떻게 되나요? 공핑 영역이 형성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옥사이드 밑에 세마이컨덕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레솔드 볼트 전압보다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더 작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 밑에 영역에도 디플리션 영역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이 VTH보다 큰 전압을 가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전 레이어는 소스와 드레인으로 캐리어, 즉 여기서는 N타입 소자니까 일렉트론이 되겠죠. 일렉트론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역할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수저물통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관을 다는 거죠. 만약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거고 채널이 형성되면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 단자의 역할은 이런 수문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레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채널이 형성됐을 때 그리고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드레인 단자에 전압을 가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쉽게 말해서 소스와 드레인이 물 수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채널이 형성됐을 때는 이 둘 사이에 뭔가 흐를 수 있는 관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드레인 전압을 가해준다. 그럴 경우에 이 기울기, 높낮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높낮이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면 여기에 담겨있던 수조에 있던 물이 여기로 이렇게 쭉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레인은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원래 채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드레인에 의해서 수조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물이 아예 흐르지 않죠. 그래서 채널이 없이 소자가 꺼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스펫의 동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I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소스와 게이트, 드레인에 전압이 인가됐을 때 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N채널 모스펫 그림이고요. 이 중에서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스 캐패시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옥사이드 아래쪽에 인버전 레이어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인버전 레이어는 전자가 모여있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차가 존재하면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에 의해서
캐리어가 이동을 하고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이때 문턱 전압은 모스 캐패시터 배웠던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문턱 전압은 여기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밴드 밴딩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죠. 옥사이드의 전압. 그리고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의 합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플랫밴드 전압은 워크 펑션, 메탈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빼기 COX7분의 QSS가 되고요. QSS는 옥사이드 차지이고요. 그리고 VOX는 이 파이F에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고 NA에도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전압은 메탈의 워크 펑션,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그리고 옥사이드 차지, 그리고 기판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드레인 쪽에 전압을 소스보다 높게 만들어주면 이 전압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전자가 당연히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전류를 드레인 커런트라고 하고요. 이 드레인 커런트는 채널의 컨덕턴스 GD 곱하기 VDS로 표현이 됩니다. VDS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고요. GD는 아까 언급했듯이 채널의 컨덕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컨덕턴스는 당연히 지오메트리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와 채널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인버전 레이어에 존재하는 차지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L이 여기를 의미하죠. 이 L이 짧으면 짧을수록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분모에 들어간 거고요. W는 이제 3D로 표현했을 때 이 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류 방향에 수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W가 커지면 컨덕턴스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동도가 커지면 당연히 이 컨덕턴스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채널에 있는 차지량이 많아지면 컨덕턴스가 증가를 하죠. 자, 이 중에서 L과 W 그리고 μN 모빌리티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전류를 변화시키려면 QN, 즉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이 차지 양은 게이트 쪽 전압 빼기 문턱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채널에 존재하는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VDS 전압이 일정할 때 게이트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 이 채널의 컨덕턴스가 증가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 의해서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면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VGS-VTH가 고정이 되면 이 GD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VGS가 고정이 돼서 채널을 형성을 했을 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드레인 커런트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레인 전압을 고정을 시켰을 때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채널 쪽 차지량의 변화가 생겨서 드레인 커런트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지량이 채널의 차지량이 증가해서 채널의 컨덕턴스가 증가하고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게이트 전압을 고정시키고 드레인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레인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는 조건이 스몰 VDS였습니다. 이거를 증가시켰을 때, 크게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이 일정하게 인가가 됐을 때 VDS, 즉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VGS,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 아래 인버전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소스는 그라운드고 여기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이때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이 소스의 영역에 생기는 채널의 두께와 드레인에 생기는 채널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 ID는 채널 컨덕턴스 GD 곱하기 VDS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증가가 되다가 VDS가 특정 전압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 옥사이드 아래 채널에 변화가 발생이 되면서 드레인 커런트도 변하게 됩니다. 자, 이쪽 소스 쪽에 나오는 채널의 두께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VGS1 VTH 전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드레인 쪽 채널에는 VGS VTH보다 더 작은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VDS 즉 드레인 쪽의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 채널 부분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이 증가되는 정도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채널 길이가 아니고 채널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되는 정도가 감소를 하고 드레인 전압이 VDS 세츄레이션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드레인 커런트는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VDS 세츄레이션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이쪽 드레인 쪽 채널에 VTH만큼의 전압만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VD 세츄레이션 전압은 VGS-VTH 값이 되고요. 이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 드레인 쪽에 VTH라는 점만 인가가 돼서 인버전 차지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되는 포인트를 핀치 오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전류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상이 되면 이 핀치 오프 포인트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맥시멈 값을 가지는 포인트고,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을 VDS 세츄레이션보다 더 크게 인가를 해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핀치 오프 영역, 즉 차지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점점 소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드레인 쪽에 N 플러스 도핑이 되어 있고 채널은 P타입이죠. P N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드레인 전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가가 돼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죠. 드레인 쪽 영역에서요. 자, 이럴 경우에 PN 접합 다이오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전류를 흘리는 주요 메커니즘은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핀치오프 영역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공핍 영역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을 아무리 키우더라도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울 때 이야기를 했었죠. PN 접합 다이오드의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 커런트를 보면 이렇게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유는 물론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을 키우면 키울수록 일렉트릭 필드 값이 커지지만 원체 공급되는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핀치오프 영역에서는 인버전 차지량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 지점에 있는 전자만 이렇게 지금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달을 시키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할 때는 PM 접합 다이오드의 리버스 바이어스 동작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VDS와 ID 관계식을 살펴봤었죠. X축이 VDS 그리고 Y축이 드레인 전류일 때 VDS가 증가할수록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드레인 쪽 채널이 두께가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얇아지면서 증가하는 정도가 감소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VDS 세츄레이션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맥시멈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쪽의 채널에서 핀치오프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 이 핀치오프 현상이 생기면 인버전 차지가 0이 된다고 했죠. 그 끝쪽 포인트에서 그렇게 되면서 VDS가 VDS 세츄레이션보다 커지면 중간에 일렉트릭 필드 즉 PM 접합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것처럼 나타나고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서 핀치오프 포인트에서 드레인 영역까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를 이동시키고 전류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DS가 점점 커지면 이 핀치오프 포인트가 소스 쪽으로 다가간다고 했죠.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 수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커런트 덴시티로 나타낸 건데요. μNE NQ로 나타내죠. 또는 VD N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D는 드리프트 벨로시티고 μNE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경우는 이 N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를 해도 이 VDS가 증가를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인 커런트량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스펫에서 이렇게 농도가 작아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보다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의해서 VDS 전압이 VDS 세츄레이션 전압보다 클 경우에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예전에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배울 때 일렉트릭 필드와 드리프트 벨로시티 사이의 관계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면 드리프트 벨로시티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드리프트 커런트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일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점점 리니어하게 증가를 한다고 했고 이때 기울기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면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고 했죠. 일렉트릭 필드가 아무리 커져도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남는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가 크게 걸려서 남게 되는 에너지가 폰온으로, 그러니까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으로 소모가 돼버리면서 더 이상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스펫에서 아까 말한 핀치 오프 영역으로 영역부터 드레인까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일정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때문입니다. 우리가 VDS 전압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결국엔 일렉트릭 필드, 드레인과 소스 쪽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같이 증가하지만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면
이 벨로시티가 일정하게 되고 드리프트 커런트도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스펫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인지 아니면 그냥 핀치 오프에 의한 현상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동 전압, 그러니까 문턱 전압의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자 사이즈가 요즘 줄어들어서 이 문턱 전압이 많이 낮아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의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의해서 이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전류의 식은 핀치 오프에 의한 전류의 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스펫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게이트 전압이 변할 때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드레인 전압이 변할 때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 모든 효과를 다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X축이 VDS고 Y축이 드레인 커런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VDS가 증가하면 처음에 드레인 커런트는 VDS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정 전압이 되면 그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완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VDS 시츄에이션 전압이 되면 맥시멈 전류를 가지고 이 이상의 전류에서는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VGS를 증가를 시키면 이 기울기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당연히 VGS가 변하면 세츄에이션 전압 VGS-VTH 값도 변하게 되죠. 결국 이 VGS가 증가하니까 VDS 세츄에이션 전압도 점점 이쪽으로 증가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압 이상에서는 다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에이션 돼서 일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V 커브 특성화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드레인 커런트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모스펫의 채널 부분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지금 XYG 3차원으로 표시를 했고 이쪽이 소스고 이쪽이 드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드레인 쪽으로 갈수록 지금 채널의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 커런트는 X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이쪽이 소스고 이쪽이 드레인이니까 캐리어는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드레인 커런트 덴시티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QN, μN, E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에서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 텀이 들어가야 되겠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들어가야 돼서 수식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IX는 W 곱하기 QNX가 되는 거고 μNEX는 그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W는 지금 여기에 넓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N, X는 이 X의 위치에 따른 전하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Y 방향으로 자른 전하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X 위치에 따라서 즉 드레인 커런트 드레인 쪽으로 다가면 다갈수록 이 값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X에 대한 함수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QNX 즉 인버전 레이어의 일렉트론 차지량은 Q는 CV라는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COX 곱하기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 빼기 문턱 전압 그리고 채널에 걸리는 전압
각각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전압을 빼주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이 QNX를 이 커런트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정리를 하면 IX는 W μN COX 가로하고 VGS-VX-VTH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DX, DVX라는 텀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포화성 이퀘이션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전압을 미분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그걸 붙여주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일렉트릭 필드니까 이걸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W μN COX 곱하기 VGS VX VTH 곱하기 DX DVX 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IX 수식에서 오른쪽 항에 DX, DVX가 있었죠. 이거를 각각 넘겨준 다음에 적분합니다. 그럼 IX, DX를 해놓고 적분해주면 0부터 L까지 적분해주는 거고요. 오른쪽 텀에서는 VGS VX VTH를 V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범위는 0부터 VDS까지고요. 왜냐하면 채널 전체 권위는 전압이 VDS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왼쪽 항은 드레인 커런트 곱하기 L이 되고요. 오른쪽 항은 요 상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VGS VTH 곱하기 VDS 2분의 1 VDS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드레인 커런트는 2분의 1 L분의 W μN COX 곱하기 2 곱하기 VGS VTH 곱하기 VDS VDS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 그러니까 VDS가 굉장히 작을 때 드레인 커런트는 변하게 되는데요. 수식이 이제 간략화되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레인 커런트는 1분의 W μN COX 곱하기 VGS VTH 곱하기 VDS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 영역, 이쪽 영역에서의 드레인 커런트 수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VDS 세츄레이션은 VGS VTH 라는 수식과 여기 지금 드레인 커런트 수식에서 요쪽 텀입니다. 요쪽 텀을 제곱으로 정리해 줍니다.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VGS VTH 제곱 빼기 VGS VTH 제곱 요거를 여기 항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제곱의 형태로 수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겠죠. 마이너스 VDS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VGS 마이너스 VTH 제곱 그리고 더하기 VGS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VDH 제곱이 되고요. 여기 VDS에다가 VDS 세츄레이션 값 VGS VTH를 넣어주면 요 텀은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리고 요 텀만 남아서 결국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2분의 1 L분의 W μN COX 곱하기 VGS VTH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 커런트의 크기는 VGS VTH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